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으로 락업 해지 날짜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멤버십 대상으로 올려드린 글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며 그래서 담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추가로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해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글의 방향성 및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팔란티어는 1개월 동안 21.89%, 5개월 동안 마이너스 6.28%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에 락업 물량 해지 이벤트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팔란티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팔란티어의 상장 배경에 대해서 파악한 뒤에 팔란티어 락업 물량에 관련된 정보 및 팔란티어 락업이 해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재무 상태를 한 번 더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전략을 정립해보는 시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구독자 4만 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지금 직면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락업 데이트가 실적 발표인 2021년 2월 16일로부터 3일 뒤인 2021년 2월 19일 날 풀릴 예정이며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짧은 관점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6명의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12개월 후의 팔란티어 주가를 예측을 했는데요. 높으면 30달러, 중간값으로는 16달러, 낮으면 13달러로 지금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슬라이드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팔란티어의 주가에 대해 overweight이라는 좋은 평가를 내놓은 반면 1개월 전에는 underweight로 팔란티어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동시에 팔아야 한다는 애널리스트가 3명으로 늘더니 지금 현재는 underweight은 그대로이며 팔란티어를 팔아야 하는 애널리스트는 3명에서 4명으로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팔란티어의 적정한 주가는 17.83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주주들과 미래의 팔란티어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팔란티어는 정말 락업 데이트가 해지가 된 이후에 폭락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점쳐보기 위해 주가를 크게 변동시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락업 데이트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상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인 IPO, Direct Listing, 그리고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Direct Listing을 통해 상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다이렉트 리스팅을 했을 때 대한 프로스 앤 콘스로, 즉 장점과 단점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장점으로 보시면은 equal access for all buyers and sellers라고 적혀 있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IPO를 할 경우에는 intermediary라는 중간자가 개입이 되어 회사가 IPO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을 도와주고요. 회사의 시작 주가를 정해주며 각종 regulatory requirement를 충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아 은행, 브로커,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고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는 먼저 매우 낮은 가격에 상장하는 주식을 산 뒤에 상장이 되어 주가가 갑자기 치솟아 오를 경우에는 매우 비싼 가격으로 주가를 처분하여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는 하죠. 그러나 다이렉트 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주식을 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No Lockup Restric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락업 제한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구가 중요한 단서를 남기는데요. 일반적인 IPO를 할 경우에 상장이 되고 난 뒤에 180일 이후에 락업 데이트가 풀리도록 되어 있으며 락업 데이트가 풀리기 전까지는 10% 정도만 거래가 되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락업 데이트 이전에는 주가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며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락업이 풀리면 90%의 물량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IPO 과정이 아닌 다이렉트 리스팅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팔란티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락업 리스트릭션이 없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기 전까지는 10%만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경우는 80% 정도의 물량이 락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의 물량만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80%의 물량은 어마어마한 양이긴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IPO 과정을 통해서 상장한 주식의 락업이 풀렸을 때의 변동성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다이렉트 리스팅을 했고 일반적으로 IPO를 한 기업에 비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변동성이 없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그나마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디인포메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란티어는 17년 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다이렉트 리스팅을 통해서 상장을 하긴 했지만 상장이 되기 이전부터 팔란티어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팔란티어 임직원들은 여전히 백도어를 통해서 주식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실제로 회사는 액티브 세컨더리 마켓이 있다고 했고요. 임직원 누구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팔란티어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백도어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쉽도록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리젠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스페이스X를 보실 수 있고요. 스페이스X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 임직원들과 스페이스X를 갖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은 에퀴리젠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또한 한때 자그마치 17년을 걸쳐서 이와 같은 백도어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었고요. 돈이 급한 팔란티어의 몇몇의 임직원들은 팔란티어 주식을 원했던 몇몇의 전문 투자자들에게 17년에 걸쳐서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팔렸을지는 모르지만 17년에 걸쳐서 밖으로 새어나간 물량이 있기에 변동성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의 락업 해지에 관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팔란티어의 락업 물량이 해지가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G라는 곳에서는 락업 물량이 해지가 된 15개의 기업의 주가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15개의 기업은 평균적으로 다시 튀어오르기 3일에서 5일 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몇몇의 기업 주가는 실제 락업 해지 당일날 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전혀 없기도 했고요. 어떤 주식은 오히려 락업 해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추세를 봤을 때 이미 3일 동안 떨어졌고요. 앞으로 락업 해지일까지 월요일 기준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락업 해지일이 끝나고 다시 튀어오를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펀더멘탈과 재정 상태가 괜찮으며 미래 전망이 밝은 주식은 항상 우상향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데모데이 때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몇몇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먼저 파운드리, 고썸, 그리고 아폴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는 무엇일까요? 파운드리는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툴입니다. 파운드리의 분석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조직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데이터와 모델을 지식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기업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조 공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뷰에서 공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팔란티어는 공장 운영을 통해서 얻은 센서 데이터, 물류 창고로부터 얻은 물류 관련 데이터, ERP라고 해서 회사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재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장이라는 물체를 만듭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는 모든 데이터가 공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공장 내부의 각각의 효율을 보여주는 KPI를 확인하여 각각의 도시별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물류 창고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제품을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과 공장은 변화를 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바로 즉각 반영을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고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수백조 원을 들여서 센서에 투자를 했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정리해줄 수 있는 두뇌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삼은 이러한 센서들을 위한 두뇌 역할을 합니다. 센서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합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확실한 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3의 두뇌는 그저 적군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는지 보여주지만은 않습니다. 물류 상태와 개개인의 정보, 필드 리포트, 장비 상태 등등을 합쳐서 전쟁터 전체 상황을 하나의 통합적인 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고3은 결정자가 짧은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아폴로는 자동적으로 파운드리와 고삼을 감시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바로 펀더멘탈과 밸런스시트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의 경우는 상장한 이후로 두 번째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트렌드를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로스 마진과 프로핏 마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 대비해서 그로스 프로핏인 매출 총이익을 퍼센테이지로 비교함으로써 원가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3분기에는 48.40%의 높은 그로스 마진을 보였고요. 원가 비용 또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핏 마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핏 마진은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마이너스 294.90%, 즉 순이익이 매출액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으나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영업비용에서 높은 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분기 기준으로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853밀리언 달러이고요. 매출액은 289.37밀리언 달러로 매출액 대비해서 3배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인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요. 여기서 영업비용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면은 그로스 프로핏 때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팔란티어가 바로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업비용은 R&D와 마케팅 및 인건비로 알려져 있는 SG&A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R&D 부분은 팔란티어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G&A 부분은 최근에 팔란티어가 정부만을 대상으로 고객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층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 세일즈와 마케팅 쪽에서도 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업비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은 높은 적자를 보고 있으나 48%라는 높은 그로스 마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튼튼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다면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재무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84조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90%가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시버블의 경우는 162.27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는 197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장기 부채는 은행을 대상으로 5년, 10년, 15년 아주 길게 나눠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Payable은 22.22밀리언 달러로 1년 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다음은 Deferred Revenu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239밀리언 달러이며 이것은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고객이 자동차를 살 때 먼저 계약금 100달러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맨 마지막에 수령해 갈 때 그때 자동차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고객이 자동차에 대한 값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Deferred Revenue로 넣는 것이고요. 나중에 자동차를 고객이 갖고 갈 때 전부 지불을 하면은 그때 Deferred Revenue는 비로소 사라지고 Revenue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부채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현금이 자그마치 1.84빌리언 달러나 있고요. 부채는 전부 다 해봤자 200밀리언 달러 조금 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현금으로 부채를 전부 다 한 번에 갚는다고 해도 1.6빌리언 달러, 즉 1.6조라는 어마무시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팔란티어는 2월 19일 날 있을 락업 데이트 해지로 인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시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돈 또한 팔란티어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락업 물량 해지라는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이벤트이며 오히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락업 해지가 되고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락업 해지일 전까지 팔란티어가 꾸준히 떨어졌다가 락업 해지일 당일날 또는 그 이후에 바로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락업 해지일 전까지 팔란티어가 꾸준히 떨어졌다가 락업 해지일 당일날 및 이후에 더 떨어지는 케이스. 세 번째는 락업 해지일 전까지 팔란티어가 꾸준히 다시 상승해 주었다가 락업 해지일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락업 해지일 전까지 팔란티어가 꾸준히 다시 상승해 주었다가 락업 해지일 당일날 및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팔란티어의 시장성, 재무성, 그리고 미래 전망성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며 개인적으로 팔란티어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저 제 개인적인 전략일 뿐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에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